보통 우리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잘 알잖아요. 근데 앞에 디퓨전이 붙은 거예요. 이거 데모부터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주 보는 챗 인터페이스잖아요. 근데 하나 다른 게 여기 디퓨전 이펙트라는 게 있어. 이 실제로 이 텍스트 디퓨전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과정이래요. 그래서 우리가 보는 LLM이랑 조금 달라요. 뭐 여기서 그냥 시키는 거 한번 해볼까? 뭐 write a simulator for 5 balls bouncing in JavaScript 뭐 이렇게 하네요. 뭐 콜리전 피직스를 뭐 리얼리스틱하게 해서 해라. 그러면은 뭔가 무슨 매트릭스 막 연산 막 좀 다르죠? LLM이 이제 원래는 뚜벅뚜벅뚜벅 한 통 컷이 나왔는데 얘는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그래서 나름 했네. 파이브볼 바운싱이라는 데모를 보통 생각하는 LLM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이건 이제 클로드인데 이걸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LLM은 원래 이렇게 뚜벅뚜벅 한 글자씩 한 토큰씩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. 그냥 글을 쭉 쓰는 거죠. 그쵸.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left to right죠. 우리가 글을 쓰듯이 우리가 막 글을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네. 글을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막 알아보 쓰는 거 아니면은 네, 참고로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써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. 아 근데 궁금하다. 알아보는 토크나이저를 어떻게 만드냐? 모르겠어요. 개빡셀 것 같은데. 오 뭐야? 훨씬 잘했네. 아 좀 더 창의성을 넣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막 텍스트가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갑자기 딱 돼. 특이해요. 그래서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 하는 LLM이 아니고 이건 디퓨전 LLM이라고 해요. 디퓨전 패배.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데모를 하는데 LLM 인퍼런스로 펑션하는 걸 쓰라고 하면은 보통 LLM은 이렇게 뚜벅뚜벅 하는데 자기들은 이 헛소리 같은 걸 하면서 더 빨리 이터레이션 더 빨리 돌면서 완성을 한다. 이런 걸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. 이것도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제 클로드 아까 했던 클로드, 챗GPT, 머큐리 아, 이 속도 빠르다는 얘기 하는 속도가 거구나. 빠르다. 장점은 빠르다. 뭐 요새 경쟁력은 빨라야겠죠. 뭐 더 똑똑하지 못하면 빨라야지. 그쵸. 하지만 빨랐죠. 뭐 이렇게. 네.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가 뭐냐? 디퓨전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노이즈에서부터 점점 맞는 방향으로 뭔가를 생성하는 방식인데 엄밀히 하면 노이즈에서 그 노이즈를 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에요. 그냥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면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LLM도 차근차근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냥 좀 방식이 다르다라고 네, 그쵸. 생각하시죠? 디퓨전은 이제 어디 많이 쓰냐면 챗GPT에서 우리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달리한테 가서 그려갖고 오잖아요. 그쵸. 달리도 디퓨전이잖아요. 그쵸. 맞아요. 디퓨전 수능에도 나온 거 알아요? 수능에 디퓨전 지문이 국어 문제로 나왔더라고요, 작년에.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무슨 확산 모델, 뭐 역확산 어쩌고저쩌고 막 맞아요. 잠재 표현. 잠재 표현. 저 그거 풀어봤는데 저 틀렸어요. 저 디퓨전 잘 아는데도 틀렸어요. 나는 그거 챗GPT 물어봐가지고 풀었어. 아무튼 디퓨전은 이제 그런 이미지 생성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이제 LLM이 글 생성하는 거랑 디퓨전이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이 느낌이나 방식 같은 게 좀 다르죠. 그래서 이미지도 우리가 LLM처럼 생성한다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도화지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 그리고 여기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그림을 다 그려서 그림 완성해 나가면 이게 이제 LLM 같은 느낌이라고 그죠? 하면은 네네네. 디퓨전 같은 거는 그냥 이런 지지직 노이즈에서 점점점 고화질로 바꿔가면서 만든다. 얘 같은 경우니까 뭔가 LLM은 진짜 레프트 투 라이트로 차근차근 뭔가 순서를 고려하면서 만드는 건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역적으로 만들죠. 여기 만들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차근차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동시에 뭔가 여기는 이제 머리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발을 만들면서 진행이 되죠. 그래서 네. 아까 디퓨전처럼 해서 여기서 이 글도 왼쪽에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쓴다면 이 오른쪽에 디퓨전은 그냥 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사이사이 내용을 그냥 바꿔 쳐가면서 좋은 코드로 글로 바꾸는 방식으로 한다. 이게 이제 디퓨전 LLM이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도 주장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제 이 텍스트 토큰을 한 번에 하나씩 만드는데 자기네 방식은 노이즈에서 뭔가 이터레이티브하게 미닝풀한 아웃풋을 만든다. 근데 이거를 뒤에 더 나오겠지만 패러럴하게 병렬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
네,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차다삭 하니까 빠르다. 근데 어쨌든 이 디퓨전 모델도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되게 컨티뉴스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, 반면에 텍스트에서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토큰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.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써나가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인 거죠. 네, 그게 제일 좋았는데, 이거를 영상이나 이런 애들처럼 디퓨전 프로세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요 머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오, 오토 리그레시브 프리트레이닝은 아무 텍스트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, 디퓨저는 인아웃이 정해져 있어야 하느냐.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하죠.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은 정답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으면 LLM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잖아요. 그 다음 아웃풋이죠. 이렇게 학습 한번 하고 어. 이렇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니까 이렇게 또 학습하고 이렇게 인풋이고 이렇게 아웃풋이니까 이렇게 학습하고. 그러니까 저 글이 있으면 그냥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냥 글만 있으면 무제한 학습이 가능해요. 그죠? 이게 이제 장점인데, 프리트레이닝을 이렇게 할 수 네. 있죠. 과거에 우리가 어떤 CNN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. 개 이미지 보여주고 이건 개다. 고양이 이미지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다. 이거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이 다 레이블링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. 정확히는 뭐 스케일링의 어떤 한계점?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스 러닝이 되어야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건데. 그렇죠. 사람이 레이블링을 안 해도 돼. 근데 디퓨전은 그러면 어떠냐? 디퓨전은 이제 원래 디퓨전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디퓨전도 레이블이 없어도 학습이 돼요. 되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미지가 딱 있으면 그냥 아무 이미지가 긁은 다음에 노이즈 끼워요. 노이즈 끼워 이렇게 해서 쭉 이미지 망가뜨린 다음에 얘가 인풋, 얘가 아웃풋으로 학습 한번 하고 인아웃으로 학습, 인아웃으로 학습, 인아웃으로 학습 하면 되니까 얘도 이제 레이블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디퓨전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가 있어서 이미지만 있다면 이게 장점이었는데, 그럼 디퓨전 LLM은 학습을 어떻게 하냐? 지금 인아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이런 그죠. 게 가능하냐? 그러니까 디퓨전 LLM도 결국은 LLM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. 프리트레이닝이 있고,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튜닝이 있고, 아마 RLHF도 하겠죠. 그거는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네. 그럼 간단하게 그냥 얘가 이미지라고 치고 디퓨전 LLM은 아마도 이렇게 하겠죠. 얘를 이제 글을 한번 망가뜨려요. 망가뜨리고.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지워가지고 마스킹 한다고 아까 봤으니까 한 번 망가뜨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 망가진 거죠. 그렇죠. 그다음에 글을 더 망가뜨려요. 더 망가뜨리고. 더 망가뜨려.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죠. 글 또 더 망가뜨려. 해서 완전히 다 모든 게 없어질 때까지 만들어서 이 반대 과정으로 학습을 쭉쭉 시키면 무제한 데이터 학습이 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쩔죠. 근데 이건 어쨌든 쩔죠. 알고리즘적으로 디퓨전으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, 얘는 어쨌든 커머셜 레벨까지로 성능을 올렸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트레디셔널 LLM보다 빠르고 뭐 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, 주장을. 퀄리티, 모델 사이즈.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. 네. 퀄리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유머를 잘 써봐라고 하면 못하겠지.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. 네. 지금 먼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인필링이라고 해서 중간에 코드를 수정하는 건 더 잘할 것 같아요. 원리가 그러니까.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. 코드가 쭉 짜져 있으면 우리 챗GPT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그쵸. 버그 찾아라. 버그 찾아라. 뭐 어디만 어떻게 수정해라. 근데 그런 거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있고 사이사이를 수정하는 거니까. 그쵸. 얘도 그런 데이터 많을 테니까 학습 과정이 그냥 원리적으로 그런 걸 잘할 어떤 개연성 같은 게 있다. 잘 만들어지면. 어쨌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진짜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 계속 만들어야 되지만, 이 디퓨저 랭귀지 모델은 그 중간 부분만 채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게, 이런 디퓨전 모델링이 리즈닝, 그 RL 같은 걸로 해서 뭐 체인 오브 서트 만들어가지고 막 되게 길게 쭉 말하는 그 리즈닝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제 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요. 뭐 이거 동의하세요? 동의가 될랑 말랑 약간 하는데, 왜냐면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의 리즈닝 보면은 주저리 하다가 뭐 alternatively, 뭐 wait 막 이런 식으로 막 휙휙 막 지가 생각을 틀잖아요. 뭔가 이 디퓨전 방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도입이 있고 결과가 있어. 어떤 핵심, 처음에 나와야 될 핵심 키워드, 뭐 중간 부분에 나와야 핵심 키워드, 마지막에 나와야 핵심 키워드 같은 거 먼저 타다닥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채워나가는 방식이라면은 리즈닝을 좀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. 뭐 가능성이 없진
그렇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근데 음. 좀 이건 또 더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근데 끝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? 그쵸. 그치? 생각을 생각의 끝이 언젠지 딱 명확하게 안다면은 네. 그 과정을 잘 채워 나갈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리만 가설을 풀으라고 했어. 네, 길이가 이만큼 필요한데 길이가 졸라 많이 필요한데 네.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중간중 아무튼 그렇다. 네. 그러니까 오케이. 뭔가 생각의 길이가 딱 한정돼 있는 상황에선 잘할 것 같다. 그리고 멀티모달리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멀티모달리티는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을 디퓨전 모델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텍스트까지 뭔가 조인트하게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컨트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LLM한테 자 클로드한테 뭔가 막 시켜요. 근데 그 약간 미묘하게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그냥 보고서 만들고 싶잖아. 근데 막 상사한테 올릴 때 막 반말 같은 걸로 올릴 수가 없잖아. 존댓말 좀 예쁘게 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존댓말을 좀 예쁘게 해서 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날린단 말이야. 스티어링을. 그런 식으로 어떤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좀 프롬프팅을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포멀하게 써라. 어. 이런 상황에서는 좀 편하게 써라. 이런 상황에서 뭐 이모티콘 박아가지고 인스타처럼 써라. 이런 가이드를 주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프롬프트에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그걸 보고 쭈루룩 쓰는 건데 그런 컨트롤이 더 잘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런 컨트롤 좀 더 잘 된다. 예를 들어서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뭐 동양풍으로 만들어라, 서양풍으로 만들어라, 리얼리스틱하게 해라, 뭐 카툰하게 해라 이런 것도 되게 상당히 잘하거든요. 디퓨전 모델들이.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빌리티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LLM이 더 나쁠 이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제 생각엔 지금 LLM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뭔가 텍스트 프롬프팅으로 그걸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뭔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통째로 딱 적용을 시키니까. 그 가이던스 방향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예를 들어서 이미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T5 같은 걸로 텍스트 피처를 뽑잖아요. 그러니까? 그 텍스트 피처를 뽑고 텍스트 피처에 따라가도록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피처가 좀 더 잘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. 이게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가이던스를 잘 줄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다. 제가 느끼기에는 프롬프트로 주면은 걔가 이제 들어가서 어텐션 하면서 뒤쪽에 있는 그 밸류들한테다가 웨이트로 곱해져서 연산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CFG처럼 CFG. 네, 가이던스를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한 번에 모든 곳에다 영향을 다 끼칠 수가 있잖아요. 크로스 어텐션을 그냥 쭉 다 들어가는 거니까. 그런 게 이제 더 좋은 거 아니냐. CFG가 엄밀히 말하면 너무 어렵다. 너무 네, 아무튼 뭐 전체 영향을 더 잘 쓸 수 있다.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고 얘네들이 이제 미래를 꿈꾸는 얘기는 거고 네, 얘네들이 하기에는 이제 저명하신 교수님들인데요. 네. 뭐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. 아까 그 가이던스 얘기할 때 HTML 같은 거 앞뒤 막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을 쫙 잡은 다음에 넣는 거 뭐 디퓨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가이던스 얘기는 확실히 아니고. HTML처럼 뭔가 되게 스트럭처드 된 구조들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고 무슨 그렇게 중간에 무슨 태그가 들어가야 되고 네. 그런 건 디퓨전에 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신 분들이 뭐 이런 교수님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성능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여기가 그 코딩 인덱스 코딩 성능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그 속도인데 레이턴시인데 보시면은 사실 비슷한 것들이 GPT-4 미니, 뭐 제미나이 플래시 라이트 이런 약간 프론티어의 경량화된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죠. 작은 모델들. 네, 그래서 사실 막 지금 아직은 성능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되게 이제 간단한 코딩 정도는 잘 할 수 있는 수준.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.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빠르다. 디퓨전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더 빠르다.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튼 이게 더 빠른 이유가 레프트 라이트로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왁구를 코र्스한 그 전체 왁구를 잡고 점점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한 번에 한 스텝에 토큰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파바박 나오니까 당연히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얘네 주장이 그렇다. 네, 이 정도. 그렇다. 네,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어떤 한 말에 대해서 계속 그 디펜던시에 걸려서 그걸 채우려는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. 근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보니 노이즈를 다시 좀 넣고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셀프 코렉션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, 요거는 사실 동의는 좀 잘 안 돼요. 왜 그게 셀프 코렉션이 더 뛰어난 건지.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지금 AR 같은 경우에도 리즈닝이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되게 잘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사실 얀루크 교수님도 이 LLM이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은 셀프 코렉션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되잖아 이제.
아하 모먼트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. 아하 모먼트 하잖아. 딥시크도 멀티 토큰 프리딕션 만들었던데 그치. 역시 그런 어. 방법이 다 떠오르죠. 어. 당연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정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는 리즈닝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. 어쩌면.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테이블인데 이거 하이쿠, 4 네. 미니 이런 거랑 비교를 하죠. 네, 작은 애들이랑. 네, 그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성능이 비슷비슷해요. 비슷비슷하고 대신에 이 토큰 스루풋이 엄청 높아요. 그리고 하나 특이했던 게 fill in the middle이 되게 높아요, 이게. 근데 이제 fill in the middle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간 부분만 수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제 앞에부터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인필링은 디퓨전 LLM이 좀 더 좋지 않나 네. 싶은 거죠. 네. 그래서 뭐 디퓨전 LLM이 왜 AR보다 더 좋냐 아까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병렬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가 제일 큰 것 같고 네.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 어느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대충 방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이즈 제거하는 방식처럼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그 입력에다가 일단 마스크를 씌워놔요. 마스크를 씌워놓고 그 마스크가 씌워놓은 거가 뭔지를 알아맞추는 방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디퓨전에서 했었던 그 노이즈라는 게 음. 여기서는 어떤 토큰들의 마스크로 그냥 지워버린 거. 이걸 그쵸. 이제 노이즈 같이 생각을 네.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죠? 이 마스크라고 씌워져 있지만 그 마스크 안에 이제 노이즈를 넣어줄 수도 있긴 한데 네.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. 사실 이게 마치 버트. 버트 네. 이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. 그래서 뭐 그냥 버트 같은 방식으로 또 오토를 수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약간 우리가 이미지처럼 그 픽셀들이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방식처럼 그 워드들에서도 워드도 컨티뉴어스한 토큰에서 뭔가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한 토큰 만들어내는 게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라다라고 뭐 이런 연구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 LLM 학습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걸 보면은 프리트레인 과정이 있어요. 쭉 긴 토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뭔지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어떤 프리트레인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SFT라는 걸 할 때 이거는 이제 질문 이건 대답이겠죠. 대답 부분에서만 뻥꿀 뚫어가지고 맞추도록 하면은 이제 SF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를 할 때는 대답이 당연히 비어있는 상태겠죠. 네,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.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. 그래서 이 비어있을 때 한 토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마스크 이제 지우는 방식으로 나오면은 요거 또 나머지 토큰들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마스킹을 몇 개를 또 시킨대요. 그리고 다시 그 마스크를 이제 다시 프리딕션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중간에 단어를 잘못 썼던 거를 좀 고칠 수도 있겠죠. 아, 오케이. 이 셀프 코렉션 이렇게 하는구나.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네. 이거 라다예요? 아니면 이건 라다. 아, 라다. 라다인데 요 계열들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고 음. 뒤에를 마스킹 짜자자자작 한 다음에 여기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건데 이제 하나씩은 아니고 n 개씩 채우겠죠? 이거는 이제 이미 한 번 돌려가지고 한 토큰이 나온 거죠, 저건. 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저 디퓨전 LLM은 여러 개씩 나올 거니까 만약에 한 번에 다다다닥 나왔다 쳐봐요. 뭐 한 3개가 나왔다 쳐봐요. 그러면은 그 중에 랜덤하게 다음번 나오게 할 때 하나를 또 지우는 거예요. 그쵸. 나 예측한 거를 계속 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마스킹 다시 씌워가지고 걔를 다시 채우면은 이 앞뒤의 단어들이 달라졌으니까 그 단어에 맞게 여기를 이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셀프 코렉션이 된다. 그쵸. 오 이러니까 설득력 있는데요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까 HTML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여기다가 바디 열고 바디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걸 채우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중간에 한 요쯤에다가 뭐 CSS 코드를 넣자고 했는데 막 코딩 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. 그럼 여기서 다시 운이 지워가지고. 좋게 뭐 여기가 뭐 스킹이 돼가지고 뭐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런 게 꼭 또 오토 리그레시브 LLM에 없을 것이냐?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. 근데 걔도 가다가 다시 와서 다시 가고 가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. 물론 뭐 할 수 있겠지만 네. 아무튼 이런 원리로 된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우리가 좋은 맛만 했잖아요. 네. 이게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. 네. 뭐일 것 같아요, 일단 단점이? 제 생각에 일단 길이가 문제겠죠. 앞부 그죠? 길이 지금 다 고정했다고 가정이니까 네. 유동 길이가 안 되잖아요, 이게. 그쵸. 이게 이미지도 스테이블 디퓨전도 아마 거의 고정된 사이즈로 되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 고정된- 가로 세로 하는 것도 아마 이거 만들어서 겹쳐서 늘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고정된 사이즈에서 디퓨전 모델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.
그러면 이거 만약에 답변이 엄청 길어야 되는 답변이야. 네, 예를 짧을 들어서.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건데. 근데 우리가 답변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근데 오토 리그레시브 한 모델은 중간에 만들다가 이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이 나오면 끝나는 건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 계속 답변을 만들 수 있는 가변 길이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디퓨전 모델은 그게 안 되죠. 내용 따라서 길이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. 예, 당연히 딱 보자마자 드는 단점 생각이 나오죠. 네. 네. 그래서 뭔가 그냥 딱 길이만 정해놓고 나면은 더 좋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다. 그래서 얘도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메커니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랄까? 그런 단점이 아마 있을 것이다.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네. 결국에는 이제 사견. 아까도 그 질문 주셨는데 이 디퓨전이고 지금 사실상 우리 세상에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AI가 계열이 딱 두 개잖아요. 네.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랑 음. LLM들. 그 다음에 디퓨전. 디퓨전. 둘 다 장점이 결국에는 휴먼 레이블 없는 무제한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. 두 개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어쨌든 디퓨전 LLM도 언어를 하는 거지만 디퓨전이라는 무제한 학습이 가능한 방식을 사용했다. 네.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네. 인필링 단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. 특히 코드 같은 거 안에 바꾸는 거. 그래도 이제 길이를 못 바꾸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. 그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꽤 있는 것 같다. 충분히 이제 이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다.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있죠.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지 제너레이션. 그게 저거잖아요. 사실 이거를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,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지 제너레이션. 이게 그 그록3가 쓰는 네.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 있는데 오로라라고 있거든요. 이거 이미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 이렇게 차나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이렇게 쭈쭈쭈죽 하면서 이미지 그려지는 거. 이게 이제 요거 패치 해가지고 얘 토큰이라 생각하고 이미지 하나씩 그려내는 거니까. 네. 요 논문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. 이런 게 있다. 이거 나중에 할게 주제로. 아, 이거 이미지 만들어지는 거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데. 아 그러게 지난번에 해봤는데 그죠? 이거 내가 근데 이거를 주제로 하려고 하면 또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아 그쵸 어렵죠. 오늘도 디퓨전 설명하더라 진짜. 디퓨전 진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. 어차피 이해하기도 어렵고. 수고하셨습니다. GPU나 기부하세요 저한테. 수고링.